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 화분 같은 경우는 다육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분의 이 성질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물 주는 시기는 다육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도 물을 잘못 주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화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물 주는 시기를 잘 맞추는데,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육이의 화분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냥 평균적으로 주는 물주기 시에 맞추다 보니까 과습이 되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서 하엽이 지기도 하는, 그렇게 다육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육이 화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정보가 부족한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화분 같은 경우는 토분 성분이 아주 강한 화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분 같은 경우는 통기가 아주 잘 됩니다. 통기가 잘 되기 때문에 물을 주면 바로바로 물이 빠르게 이제 마릅니다. 이 빠르게 말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다른 유약분이나 플라스틱 화분보다 아주 빠른데요.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똑같이 물을 주다 보면 이 뿌리가 아무래도 성장하는 단계는 그렇게 잘 못 느끼는데, 이게 이제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잎 하엽이 빨리 지거나 잎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는 시기가 더 빨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분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 물을 자주 주다 보니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뿌리가 무릎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토분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다육이뿔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다육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이끼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화분 쪽으로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데는 그런 이끼나 곰팡이 같은 경우를 미리미리 제거를 해 주셔야 아무래도 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다육이 이 전체적인 그런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토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토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토분은 아니고 화분인데 유약이 약간 발라져 있는 화분입니다. 아무래도 딱 봐도 유약 화분은 화려하게 이렇게 꾸밀 수 있지만 토분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화분을 고른다 그러면 100% 이렇게 토분 형식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약간의 유약 처리가 된 그런 화분으로 고른다 그러면 인테리어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다육이 환경을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적으로 이 토분이 유약 성분의 화분보다 아주 착합니다. 그러나 토분도 요즘 아주 고가의 토분들이 나오는데 아주 굽는 그런 온도를 높여서 이 단단함과 견고함을 이제 갖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유약분보다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막 1,000원에서 1,500원이면 구하는데 이 독일산 토분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몇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토분 같은 경우는 통기와 한기성이 좋기 때문에 물마름이 아주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만 3주 간격으로 평균적으로 준다 그러면 토분 같은 경우는 1.5주에서 2주 간격으로 물을 주어도 충분히 이 물마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분은 유약 처리가 된 화분들입니다. 왼쪽에는 유약 처리가 많이 된 화분이고요. 오른쪽 화분은 유약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화분들입니다. 유약 처리가 된 화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데요. 플라스틱보다는 그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물 마름에 플라스틱보다는 빠르다.
그렇지만 토분보다는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 유약분 같은 경우는 2.5주에서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게 뿌리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을 만졌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물이 묻어가지고 화분을 잡았을 때 미끄러진다 그러면 유약 처리가 아주 많이 된 거고요. 이 손에 물기가 있어서 이렇게 화분을 만졌는데 그래도 미끌미끌함이 덜하다 그러면 유약 처리가 덜 된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약 처리가 많이 되면 이 토분보다는 통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계절에도 대략 2.5주에서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게 좋고, 특히 이 장마 기간에는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물을 주면 무름병이 올 수 있는 소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화분 같은 경우도 토분보다는 물마름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물마름이 빠지 않지만 100% 유약이 많이 처리된 화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유약 처리가 된 이 화분들이 물마름이 빠르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토분보다는 유약 처리가 된 화분이 더 비싸고, 이 100% 이렇게 유약 처리된 화분보다는 이렇게 기능성 화분으로 나온 이런 화분들이 약간은 유약 처리가 되면서 통기까지 잡아주는,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적인 그런 디자인까지 잡아주는 화분들이 가격적으로는 아주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화분을 구할 때 아무래도 물 마름이 빠른 화분으로 이렇게 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처럼 100% 토분으로 심어주면 식물한테는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약간은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이 들어간 화분들이 더 예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화분을 구할 텐데, 제가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토분과 유약분의 중간 단계, 아까 지금 저 꽃화분 같은 거 있죠, 저런 화분에다가 심어서 다육이를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화분이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 너무 화분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품종을 고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다육이 화분과 다육이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 화분, 플라스틱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플라스틱 화분인데요. 플라스틱 화분을 쓰는 이유는 다육이를 성장시킬 때 주로 씁니다. 아무래도 이 물을 담고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이제 이 토분이나 아니면 유약분이나 일반 화분보다는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뿌리가 이 텐신한 이런 이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아무래도 성장하는 폭발력이 다른 유약분이나 아니면 일반 화분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이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름병이,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 무름병이 올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플라스틱보다는 아까 토분이나 아니면 이 유약분과 토분의 적정선에서 이렇게 갖춰진 그런 화분으로 고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 창 종류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 플라스틱 화분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이 좋은데 이 단점이 뭐냐면,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는 예쁘게 수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크게는 만들 수 있는데 예뻐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쁜 모습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이런 도기 화분, 유약분 아니면 그런 토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는 이제 크게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플라스틱 화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플라스틱 화분은 물마름이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육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아주 착하고, 큰 화분들도 몇천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분으로
화분 가격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이런 화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화분도 착한 가격에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화분에 그렇게 그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라스틱 화분을 추천드리고, 물을 자주 주기보다는 성장하는 단계에는 2.5주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육아를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습도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곰팡이나 이끼가 많이 이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뿌리가 바이러스성 질병에 아주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에게 맞는 그런 화분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육이 화분은 가격적으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편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너무 고가보다는 통기성에 좋은 화분을 골라서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 통기성이 잘 되는 화분들 같은 경우는 식물들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이제 물 주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좀 귀찮고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